사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밀휴 커플이 마일스 케어리걸에서 제일 먼저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인스 케어리걸은 휴는 없었고 아, 윌만. 휴는 없었고. 맞습니다. 예, 네. 그 번지 점프를 하다부터 같이 해요. 아, 가상 맞습니다. 작사로. 예. 근데 이 출발점이 이걸 발견한 게 박용호 해분이죠. 예, 대표님이셨었거든요. 해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장으로 끌어들여서 도전할 수 있게 자꾸 해주고, 그것이 사실 마일스 케어리걸에서 저희가 번지점프까지를 이렇게 보자 보면 사실 긴 시간이거든요. 그치만은 그래도 어쨌든 한번 트라이를 하고 또 고민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누적된 걸 따져보자면 지금 정말 수십 년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좀 깊이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 창작진의 입장에서 조이님 한 말씀 해주시고, 한국 사람이 서양 음악을 배워서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 뮤지컬이란 장르가 이미 굉장히 클래시컬한 것을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서양 음악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료 작곡가들을 보면서 준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팀을 만나서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듀서까지 포함인데 좋은 팀을 만나서 오랫동안 장을 잘 담글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뮤지컬 시장이 창작 시장이 특히나 그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약간 한번 싹 변화를 줄 때가 왔고, 저런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모범적인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좀 지표를 잡는다면, 당연히 개발 기간이 좀 길어져야 되고, 그럼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사실은 시간은 곧 돈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 또한 다 제고가 돼서 원팀이 생긴다면 네, 그 팀은 좀 오랫동안 개발을 잘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석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프로듀서님들께서 잘 갈고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윌 에런슨이 상을 탄 것은 우리나라 뮤지컬이 탔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잘 해버리면 역시는 역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 한켠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큰 창작진들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다 이 분위기가 지금 축제 같은 걸 거예요.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든 창작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또 전하고 우리도 잘해서 이런 작품 10년 뒤에 한 개 더, 두 개 더, 세 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약간 계속 객관적으로 되게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본에 충실한 음악들이 저는 사실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기본에 충실한 음악들. 그래서 그 음악에 말하자면은 뮤지컬의 아주 전통적인 아주 그 뭐랄까 골든에이지 시절에 어떤 음악을 했는지, 팀페넬리 음악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런 패턴이 좀 몸에 익었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 그거 없이 그냥 너무 익숙한 스타일의 음악인데, 근데 이런 음악으로 브로드웨이를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면은 흥행이 됐든 안 됐건 간에 굉장히 작품마다 되게 명확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되게 맞습니다. 명확해요. 되게 명확하고 그 명확한 게 이 작품의 결을 딱 만들어요. 뮤지컬은 사운드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앱도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작은 작품이 결코 아니거든요. 사람이 4명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한국의 소극장 뮤지컬 이런 식으로 개념하면 그거는 완전 오산입니다. 한 200억 좀 넘게 들었거든요. 거의 220억? 1600만 달러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200억이 좀 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평균 제작비가 250억에서 300억. 그러니까 거의 그 평균의 약간 아래지만 거의 평균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돈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작품에 투자를 250억까지 이걸 끌어모을 것인가, PD가. 프로듀서한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는 지금 그 제작비 회수한 데가 한 20%밖에 안 돼요. 브로드웨이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작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위험 부담이 이렇게 큰 어떤 브로드웨이 뮤지컬, 500석 이상에서 하는 브로드웨이의 센터에서 하는 그 뮤지컬을 누가 이거를 리스키한 걸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위에 올리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거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기본적으로 70년대 이후에 유니온들이 생겨서거든요, 이게. 유니온들이 생기면서 기본 단가가 높아지고 그 위에서 계속 이제 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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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들이 더 세분화되고 그 권리들이 더 보장이 되면서 그걸 다 커버해줘야 되니까 이제 제작비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동제작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앱도 공동제작 주체가 38건입니다. 38명이 아니라 38집단.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마 사람으로 따지면 38명 훨씬 상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작품에 달려들어가지고, 뭐 돈을 끌어오기도 했고, 자기가 직접 소액이지만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 위험 부담을 다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시는 프로젝트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도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들도 한국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미국으로 나오려고 하는가, 이걸 되게 궁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더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건수가 공연이 많은 이유는 제작비가 별로 안 들어서예요. 브로드웨이에 비해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로드웨이는 이제 작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없고 실험도 되게 많이 안, 실험을 어떻게 해요, 브로드웨이에서. 실험을 어떻게 해. 이거는 그럼 뭐 죽겠다는 얘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도 브로드웨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죽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렵게 뭔가를 해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음. 가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브로드웨이적인 시스템을 원할 건지 이런 고민도 사실 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도 1997년에 제가 그 공연하겠다고 가봤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그 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를 가려고 하는가? 이거는 정말 뭐 누군가에게 세뇌가 당한 것처럼 뮤지컬을 만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정말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 다른 세계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우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이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작곡가들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완전 다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작곡 공부를 한 친구분들 혹은 작가분들께서 브로드웨이에 결국은 외국 작곡가님을 맞춰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뭘 하려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를 무슨,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그런 스타일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 그 기본적인 그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인 것이고, 한국 스타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하려면 그냥 한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확히 그건 저도 같은 너무나 의견. 명확한 비즈니스 플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착각을 하시는 그 크리에이티브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굉장히 한국적인 작품을 가지고 나는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연을 해보겠다. 그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포지셔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러면은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프로듀싱 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절죠. 네. 프로듀싱 하는 거고 음, 가서 그 관객들에게 외면당하면 압니다.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아, 잠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하고,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시장성으로 정말 관객들로 하여금 거기서 올라가는 그 다양한 작품성 안에 자기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갖고, 거기 시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어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뭐, 본인이 전략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연도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잘 만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는 결국은, 텍스트와 그다음에 음악이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수한 또 그 시장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것이고, 무작정 브로드웨이에서 뭐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한국 작품들 혹은 프로듀서 분들, 제작사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저는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진 작곡가, 텍스트를 쓰실 수 있는 작가님,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포지셔닝은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도 제대로 아, 이 작품은 탑이다. 이건 정말 한국에서 성공한 작품 중에 정말 작품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그 시장에서 정말 딱 맞춘 작품,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사실 저는 뭐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 그 레베카님 그 알라딘 막공을 보고 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사실은 결국은 그런 작품들이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진짜 환호성이 엄청났어요, 오늘도.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국 뮤지컬을 90년대 초반으로 보자면은 이제 막 40년째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뭐 수백 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게 뭐 그리스 비극 시대부터 네, 시작하면은 뭐 그거는 뭐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뭐 근래로 봐도 한 150년이나 네, 그 이상으로 뭐 영국은 더 오래됐겠지만 뭐 오페라까지 있었던 유럽에서는 어쨌든 만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극들을 시도하면서 거기서 누적된 노하우와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인력들 저는 이제 늘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게 보이는 작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백업으로 있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확히 구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된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 숙제가 굉장히 많다.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지금 어획이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뉴욕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그 제작자분들이나 크리에이티브 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뉴욕 토니상을 탔다라는 이 이유만으로도 저희한테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두 분께.